지금 이곳은 전 세계 선박들이 모두 돌아선 바다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이 해역에는 미사일 경보와 폭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척, 한국 유조선이 이 위험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전 세계 선박들이 동시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해역에 들어가는 순간 단순한 항해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바다에서는 연이어 폭발 소식과 미사일 경고가 이어지고 있었고 항로를 유지하던 선박들 쫓아 급하게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는 항해를 중단하라는 경고를 내렸고 선사들은 즉각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날 그 바다는 더 이상 물류의 길이 아니라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위험 구역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모든 선박이 빠져나가고 있던 바로 그 순간 단 한 척의 유조선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바깥이 아니라 위험이 집중된 안쪽으로 말입니다. 속도를 줄이며 천천히 진입하는 그 움직임은 단순한 실수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알고 들어가는 듯한 의도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저건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해당 선박의 국적이 확인되자 외신에서는 거의 비슷한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이 저 상황에서 들어가냐? 저건 무모한 게 아니라 계산된 움직임 같다는 분석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문장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인은 대체 뭐냐? 그렇다면 왜 모두가 돌아선 그 순간에 이 배는 멈추지 않았을까요? 이 해역이 단순히 위험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공격이 이어졌고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알 수 없는 위협이 바다 위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형 유조선은 한번 노출되면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들어가는 순간 표적이 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일부 선박은 항로를 유지하다가 긴급 회항했고 보험료는 평소의 몇 배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택은 단순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안전한 항로를 택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최소한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는 전제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이 해역은 사실상 비워지기 시작했고 평소 붐비던 항로가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모든 선박이 빠져나간 뒤 위험이 가장 높아졌다고 판단되던 그 순간에 한국 유조선은 오히려 속도를 유지한 채 항로를 이어갔습니다. 돌아설 기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른 선박들처럼 방향을 틀었다면 아무도 그 선택을 문제 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계산된 선택이었던 걸까요? 사실 이 배에게도 선택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위험이 감지된 시점에서 항로를 변경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대부분의 선박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돌아가는 길은 열려 있었고 손실을 감수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조선 역시 언제든 방향을 틀 수 있었고 그 선택은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을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바다 위에서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다음입니다. 이 배는 단순히 계속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속도를 조절하며 안쪽으로 진입했습니다. 무작정 돌진하는 모습이 아니라 상황을 읽으면서 움직이는 듯한 방식이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저건 무모함이 아니라 판단이 개입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위험을 몰라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알고도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사건은 단순한 선박 이동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선택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준비된 결정이었을까요? 만약 후자라면 이 배는 무엇을 근거로 그 판단을 내렸던 걸까요? 외신이 이 장면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지점부터였습니다. 왜 한국만 저렇게 움직이냐는 의문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다른 나라와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이 장면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외신의 시선이 빠르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항로 선택으로 보였던 이 움직임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의 이상한 사례로 분류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여러 국가의 선박이 동시에 빠져나간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유조선만 그대로 진입했다는 점은 쉽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리스크를 감수한 예외적인 판단이라고 표현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의도된 움직임일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운항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기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진 겁니다. 그 중심에 있던 이름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외신 기사와 해운 관계자들의 코멘트에는 공통된 질문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 선박은 저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았는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용기라는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이 선택을 두고 리스크를 계산한 결과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경험, 그리고 판단이 결합된 결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이 배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혹은 우연히 살아남은 걸까요? 아니면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걸까요? 만약 한국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그 배경에는 분명히 다른 나라와는 다른 기준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선택이 단순한 배짱이나 우연이었다면 설명은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국 선박이 위험 구역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시스템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해운은 오랜 기간 중동과 같은 고위험 해역을 반복적으로 오가며 데이터를 쌓아왔고, 어떤 상황에서 위험이 현실화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통제 가능한 범위인지에 대한 기준을 이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무모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가능한 범위 안의 위험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선박 운영 방식 자체도 중요한 요소로 지목됩니다. 단순히 항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정보와 주변 상황을 계속 반영하며 판단을 업데이트하는 구조가 갖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결정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상황을 재평가하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건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계속되는 판단의 연속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도 최소화하는 선택은 가능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갔느냐였던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운이나 용기가 아니라 시스템과 경험이 결합된 결과라면 이야기는 더 이상 한 척의 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이 반복될 수 있고 같은 판단이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신이 놀란 것도 단순히 이 한 번의 항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왜 전 세계의 시선을 다시 한국으로 향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선택이 끝나고 난 뒤 가장 먼저 반응이 나타난 곳은 시장이었습니다. 멈춰있던 항로에 다시 움직임이 생겼고 한동안 비어있던 해역에 점점 선박들이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배가 동시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완전히 막힌 길은 아니다 라는 신호가 전달된 겁니다.
실제로 해운 업계에서는 특정 선박의 통과 여부가 다른 선박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례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 척의 선택이 단순한 사건을 넘어 전체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외신의 반응도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였던 이 움직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진 판단으로 평가되기 시작한 겁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한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통제한 사례라고 표현했고, 해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운항 방식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받았던 건 단순히 성공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여준 일관된 판단 구조였습니다. 위험을 피한 것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강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나타납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특정 선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방식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전략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신이 던진 질문도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저 선택이 가능했는가에서 한국은 왜 저런 판단을 할 수 있는가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였던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던 위험이 존재했던 걸까요? 하지만 이 항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대로 흘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역을 통과하는 동안에도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었고, 언제든 예측이 빗나갈 수 있는 조건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바다 위에서는 돌발적인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고, 특정 구간에서는 긴장이 다시 높아졌다는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즉, 이 배는 한 번의 결정을 내린 뒤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불확실성을 안고 이동해야 했던 겁니다. 그만큼 이 선택은 한 번의 판단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지는 리스크 속에서 유지된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긴장감이 높았던 순간은 해역의 중심부를 통과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구간은 다른 선박들이 가장 먼저 빠져나간 곳이었고, 동시에 가장 많은 위협이 집중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조선은 속도를 크게 줄이지도 방향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계획된 항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일부 외신에서는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멈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언제든 틀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순간은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결국 이 항해는 마지막 구간까지도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나 변수로도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는 끝까지 항로를 유지했고 처음 선택했던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 항해는 과연 어떤 결과로 끝났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외신이 왜 결국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된 걸까요? 한국인은 대체 뭐냐? 그 질문의 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유조선은 항로를 끝까지 유지한 채 문제없이 위험 해역을 통과했습니다. 출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고 배는 계획된 목적지까지 도달했습니다. 단순히 무사히 지나갔다는 결과만 놓고 보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이 과정 전체를 지켜본 외신과 업계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결과를 우연이나 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이 선택이 가능했는가라는 질문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 답을 한국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특징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항해가 주목받은 이유는 단순히 위험을 통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정보를 보고 같은 상황을 마주했음에도 완전히 다른 선택이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멈추거나 돌아섰고 한 척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단순한 기술이나 운항 능력을 넘어 판단 방식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방식, 그리고 그 기준을 실제 상황에서 끝까지 유지하는 능력. 외신이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던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건 하나의 장면입니다. 모두가 물러난 바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던 한 척의 배. 그 선택은 무모함으로 보였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건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경험과 판단, 그리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한 사건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선택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인지.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